유튜브를 만약에 하게 될 때 저는 아이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신사임당님은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구성 요소가 결국에는 이 내용이랑 제목, 썸네일 이거 3개예요. 내용, 제목, 썸네일. 제일 중요한 요소가 클릭률, 그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 이거 2개예요. 네네. 근데 내용은 이제 시청 지속 시간에 대한 거고 네. 제목 썸네일은 클릭률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클릭률을 처음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방식을 보면 처음에 홈 화면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구독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검색해서 쓰는 사람. 보통 이 3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구독자 수에 가장 영향을 안 받는 것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홈 화면의 한 40% 정도는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추천이 뜨는 것 같지만 구독한 채널 중에 5일 이내에 업로드된 영상, 네. 그게 가장 많이 홈 화면을 차지해요. 유튜브를 처음 켰을 때 나오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 이 홈 화면 싸움은 구독자 싸움이고 5일 이내에 업로드된 영상이 많이 그 영상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건 영상 업로드가 5일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후반부 얘기고 초반부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야. 홈하면은 내가 져. 구독에서는 어떨까요? 구독에서는 당연히 지죠. 그러면 결국엔 검색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내가 처음에 올리게 되면 그게 몇 번째 페이지에 뜰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뜰까? 두 번째 페이지 뜰까? 세 번째 뜰까? 안 뜬단 말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뜰 거예요. 거기에 뜨는 그 영상을 하나의 제품이라고 봤을 때 그건 뭘 갖춰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다섯 번째 페이지까지 본다는 건 그 분야에 엄청나게 팬이거나 아니면 직업이 그걸 검색하는 거거나 라는 거예요. 아까 제목과 썸네일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죠. 만약에 롤스로이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롤스로이스를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첫 페이지 영상만 볼까요? 뒤에도 볼까요? 뒤에도 다 보죠. 롤스로이스와 관련된 영상은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까지도 보게 될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컨텐츠를 네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까지 보게 될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앞에 페이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닳고 다른 사람들이 결국 다섯 번째 페이지까지 본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빌라 경매를 검색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무료 내용은. 네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건 아니네 하고 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 좀 더 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봤을 거고 근데 내가 처음 올린 첫 번째 영상까지 온 사람은 이 앞에 걸 보고 너무 흥미가 끌려서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뭐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나? 하고 보는 사람일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섯 번째 페이지를 보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영상을 초반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기 유입을 만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시청 지속 시간을 뽑을 수 있는 원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검색어를 타겟으로 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봐서 이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앞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검색 유입으로 처음에 이제 구독자를 만들고 구독자가 쌓일수록 홈 화면에 내 영상이 뜰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구독 채널에서 뜨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강제로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원고를 예를 들면 은퇴자를 위한 그 컨텐츠 그걸 하는데 제가 강사로 나갔어요. 네.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새파랗게 젊은 애가 뭐라고 떠드나 보자 이렇게 완전히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랑 같은 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원고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싱크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와 관계없이 클릭하는 사람과 같은 시각과 같은 시선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예요. 그 싱크가 맞지 않으면 어떤 심리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게 완전 거부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직원분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하는 거죠. 굉장히 분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가상의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쵸. 시청 타겟과 거의 유사한 사람이어야 돼요. 네. 행크TV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부동산 정보를 아무리 준비를 해봤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강사를 봤을 때 느껴지는 공감이 있어야 돼요. 은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은퇴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주부가 얘기를 한다면 딱 보기에도 썸네일에도 주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평범한 직장인이라 그러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더 잘생기거나 더 예쁘거나 더 목소리가 좋거나 이런 거는 그 싱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진짜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신사임당님도 지금 대중을 이해하는 이런 심리 분석이나 그런 소비자 이해도가 보통 사람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만 감사합니다. 예, 잘 이끌 수가 있으니까. 아, 네네. 그럼 그런 뭐 좀 대중 이해하는 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뭐 그거는 공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타고나신 건지. 아니 뭐 타고난다기보다는 그런 관련된 데이터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카페에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카메라라 그러면 어떤 카메라가 히트하는지는 카메라 동호회의 사람들이 제일 빠르죠. 아, 그렇죠. 만약에 시계라 그러면 그 시계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거고, 그들의 용어, 촬영하는 거라면 촬영하는 사람들의 용어, 아주 디테일이거든요. 그런 용어에서부터 이제 싱크가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리서치밖에 없어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고로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용어인데 와 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애야. 똑같은 단어를 읽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부동산에서 만약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건, 네. 이거를 원고를 준비할 때 물건이라고 쓰잖아요. 아, 그렇죠. 이 물건이 이렇게 한다면 네네. 그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야 얘는 실제로는 부동산 하는 애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디테일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원고에서도 느껴져야 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분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런 카페 같은 데 모니터링도 하고 블로거들도 찾아보고 다른 유튜버, 그 분야의 유튜버들도 살펴보고 그런 전방위적인 공부가 없이 그냥 가게 되면 5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앞에 이미 날고긴다 하는 사람들 거 영상을 보고 여기 들어왔는데 아 얘도 진짜네, 얘 묻혀있네, 내가 흙 속의 진주를 발견했네, 와 나 럭키해, 이런 느낌을 줘야지 들어와서 딱 봤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그냥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 채널의 싹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동적으로 잘된 채널은 구독자가 늡니다. 영상 하나밖에 없는데. 막 영상이 50개, 40개 올라갔는데도 구독자 안 느는 거는 그 싱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초반에는. 나중에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영상 하나당 돈이 되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근데 내가 돈이 안 벌어지는데 오히려 노동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면 돈이 벌어질 텐데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유튜브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하려면 그런 디테일들, 내가 5번째 있어도 퀄리티는 첫 번째 있는 애랑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은, 뭔가 얘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신사임당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좀 잘못된 속설? 네. 네, 그런 부분이 딱 깨지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영상 뭐 10개 올려놓고 시작하라. 이런 것도 들었었거든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저는 공감해요. 왜냐면 행크TV에서도 정말 괜찮은 영상을 딱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감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 들으니까 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따라오고, 그 영상이 몇 개 없는데도 계속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AI는 그래서 뿌려주더라고요. 그죠. 알파고님께서. 네, 알파고님께서. 알파고님 항상 충성입니다. 네. 완전히 놀라웠어요. 네. 신사임당님께서 지금 유튜브를 수익하는 것도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강의를 또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이런 점은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괜찮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강의를 안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디벨롭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식이라는 거. 방식이요? 네. 제가 어느 시점에
그 방식을 말을 하더라도 시차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떤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프로세스. 네. 투자에도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러니까 있죠. 행크TV에서 교육을 할 텐데 그 프로세스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튜브라는 건 부동산만큼 오래된 그 돈 버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 바뀐 부분. 물론 더 기저에 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강의를 만들긴 했지만서도 자기가 결국엔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노력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프로세스는 알려줄 수 있는데 네. 이 프로세스도 만약에 제가 오늘이 11월 11일이잖아요. 그 2021년 11월 11일에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알려줄 수밖에 없고 런칭한 지 한 5개월 됐거든요. 5개월 전에 지식까지만 가르쳐 줬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더 또 스터디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굳이 내가 유튜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혼자 해봐도 된다. 아니 부동산은 잘못하면 돈 까먹잖아요. 유튜브는 잘못하면 돈 까먹는 거 없어요. 근데 시간을 까먹으니까. 근데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네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자기 할 탓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해보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강의를 들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려보고 안 된 사람은 이제 해보면 맞아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네네. 이런 걸 알 텐데 그냥 아예 생초짜로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도 모르고 밸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할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의지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된 분들한테는 정말 좀 괜찮지만 그냥 이게 돈 아까워요. 돈 되는 건가? 그냥 이런 정도의 호기심으로는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이거를 듣는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방법론에 대한 거고 이거를 실제로 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듣는다고 무조건 돈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맞아요. 사실 저는 또 1인 채널로 계속 꾸준히 성장해 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지만 6개월, 1년, 2년 됐을 때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정체되어 있는 채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컨텐츠만 신경 쓰고 프로세스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든다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대로 하루를 살면 영상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히트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평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평타 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원고를 구성하고 사람들이 볼만한 내용을 어떻게 만들고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났을 때 내가 재미나 어떤 뭐 흥미나 정보나 공감이나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또 잘하시는 분이 썸네일을 뽑는 그 능력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예요. 썸네일은 유리한 것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유리한 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컨텐츠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의 그 페르소나가 은퇴자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썸네일을 쓰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뭐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딱 봐도 생긴 것도 축구 선수야. 이 사람의 어떤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게 좋죠. 꼭 반드시 출연자가 썸네일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이제 인터뷰 채널이나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출연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사실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출연자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료 화면을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더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그게 아닌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라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사임당님이 생각하는 이 유튜브 채널의 경쟁업체는 어디일까요? 제 채널의 경쟁업체요? 있죠. 그래요? 제일 큰 경쟁업체는 게임 채널. 게임 채널이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 이 유튜브를 어떤 태도로 이용하느냐가 그 승리를 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전체에
부동산을 다루는 채널이 행크밖에 없다면 네. 그 유튜브에서는 부동산이란 분야는 망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만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 신사임당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제 유튜브밖에 영상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유튜브만큼 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닌텐도다, 아디다스가 아니라. 네. 나이키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닌텐도는 사람을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인간 한 명을 어떤 형태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유튜브 이용자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유튜브는 이용자만 계속 늘려주면 돼요. 그 안에서는 이제 이 유튜브 이용하는 사람이 뉴스를 보는데 쓰느냐, 경제 정보를 얻는데 쓰느냐, 게임 영상을 보는데 쓰느냐, 이걸 타로 영상을 보는데 쓰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 결국 유튜브 이용 시간이라는 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용 시간은 똑같아요. 아, 그러네. 근데 우리 분야로 어떤 채널이더라도 좀 보게 하는 것이 결국에 추천으로 제가 뜰 확률이 0.1%라도 늘어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분야에 어떤 채널이 나오면 거기를 최대한 붐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결국 묻히기 싸움이거든요. 경제나 자기개발, 뭐 부동산, 주식 이런 분야를 한 번이라도 묻혀야지 그 사람에게 제가 추천으로 뜰 확률이 0.001%라도 생기는 거예요. 네. 경제나 자기개발 이쪽으로 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유튜브에서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아, 네. 게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뺏기잖아요. 게임 영상을 보면 이쪽 경제 뉴스나 이런 쪽 볼 확률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쪽만 추천이 뜨게 될 거고. 그래서 유저가 빨려 나가는 거예요. 네. 드라마를 만들건 뭔 짓을 해서라도 이쪽을 한 번이라도 보게 만들면 이쪽으로 추천이 뜰 확률이 0.1%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장사의 경쟁 방식과 조금 달라요. 아, 네네. 네. 용산전자상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거기 한 층에 가게 하나 있고 막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 그 하나 있으면 옛날보다 장사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가 막 잘 되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에 서울의 트래픽을 얼만큼 용산으로 끌고 오느냐 이 싸움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가구거리나 뭐 이런 네, 신발거리 네. 이런 그쵸, 거 그쵸. 만들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오히려 느낌. 더. 이해 정말 잘 됐습니다. 네네. 오, 네. 유튜브에서 왜 컬래버레이션을 하라고 하는지 그런 게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센터에 가면 추천을 해주거든요. 유튜브 이 채널이 없으면 나 혼자 생태계를 다 만들어야 돼요. 네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자동차 채널이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소나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 영상을 보고 나면 그 다음 추천 영상으로 피아노 소나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그쪽으로 이탈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 혼자 생태계를 다 만든다는 건 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나오는 추천 영상도 나 혼자 다 채울 수 없잖아요. 아, 네네. 80개가 넘게 뜨는데 네네네. 이 분야에 재밌는 영상이 있어야 이걸 보고 나서 여전히 부동산에 머물러 있어야 이 사람이 나에게 또 올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다가 유튜브에서 부동산 보는 건 아니야. 유튜브는 영화 소개가 더 재밌네? 이렇게 하고 나가는 순간 유저를 계속 뺏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고 네네. 서로 도와야 되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네. 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도 놀라운 포인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인생은 실전이다. 네네. 그 책을 또 네. 내셨잖아요. 거기서 또 감사하게도 저도 네네.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도 또 독자분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고민 안 했던 건데 사회 나오면 고민하게 되는 거.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쓴 것 같아요. 인생이 저는 옛날에는 누군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게는 엄마, 아빠, 좀 더 타인에 가까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 대학교 가서는 선배, 회사 생활할 때는 나의 상사, 선임.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이고 인생은 결국 실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은 다른 거고 인생은 다른 거고 뭔가 돈은 다른 거고 그게 다 원래는 하나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현실 감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았고요.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공저로 신영준 박사님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네네. 제가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네네. 같이 해서 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챕터들이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 좋은 챕터라는 건 신영준 박사님이 쓰신 챕터일 거예요. 신사임당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챕터라든지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챕터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망하는 것과 실패는 다르다. 네. 이런 거예요. 폐찰은 실패라면 망하는 거는 내 건물이 그 경매 넘어가는 게 그렇죠. 네.
우리가 폐찰은 엄청나게 많이 해도 되지만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험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크니까. 네네. 거기에 되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도에 대한 비용이 나를 망하게 할 정도라면 그 시도를 줄이는 방법 아니면 내가 안 망할 정도로 튼튼해지는 방법을 먼저 고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행크TV에서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님 앞으로 출연할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뭐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출연해주신 신사임당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